아마 오늘의 뉴스는 이게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방을 먼저 가야 되냐 아니면 회의 먼저 하고 순방을 가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 저 문장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입니다. 최 선생님에게 컨펌을 했나요? 참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전에 채널의 단독 보도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시면 이런 얘기를 최순실 씨가 했습니다. 별 얘기에는 하나도 다 대답을 안 하다가 정 의원님, 나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 때문에 하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대통령 단어에만 딱 반응을 하네요. 네, 일단 저희 얘기도 검찰을 통해서 나왔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본인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하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걱정이 된다면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진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건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저런 죽을 죄를 졌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죽을 죄를 졌는지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도 뭐라 그럴까, 좀 부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내공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듣는 사람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기소를 할 때 과연 뇌물공여라는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식의 얘기는 앞으로도 할 겁니다. 대통령과 관련한 아하.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과연 할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건 뭐 별개니까요. 저 단독 보도가 있고 또 저 얘기가 있습니다. 저 문자인데 저는 좀 저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영수 원장님. 저기 보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 심지어 게다가 빨리 확인을 받으라는 독촉까지 합니다. 저 의미는 뭡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단순한 40년 언니 동생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일정까지도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결재까지 받아야 되는 컨펌이란 게 뭐예요? 최종 승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정 뭐 이런 거. 확정적으로 해서 최종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받았네 하면서 더더구나 호칭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순실 씨보다 지금 4살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비서관한테 최 선생한테 받으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편하면은 최 선생한테 좀 컨펌을 받았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최 선생님에게 존재받는 존경 호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도대체 두 분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할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예, 고 박사님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선 선생님이라는 용어는 과거 야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한테만 쓰는 극존칭의 용어입니다. 선생님 하면 그때는 DJ 이렇게 동일시했어요. 근데 최순실 씨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아래 본인한테 언니라고 할 정도로 몇 살 아래인, 4살인가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존중을 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박환천 씨가 정윤회 문건 사건 나왔을 때 박환천 씨가 우리나라 권력 실세 1위는 최순실이다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컨펌을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만이 국무회의도 열고 왜 순방을 나갈 건지 정책을 오케이를 받아야 그걸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지금 받았다는 얘기고,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걸 국민들한테 하는지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들으라고 한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한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컨펌은 자기가 했는데 왜 죽을 죄를 졌어요? 아니 최순실 씨가 검찰 출두할 때 첫 일성이 이제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들으라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고, 들어가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한 얘기는 전부 지금 작고 아닙니까? 입을 안 열고 연설문 좀 고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 이 휴대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로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국가 기밀 문서
거기에는 외교 안보 국방에 관련한 기밀들도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러한 기록물 유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나중에 특검에 가면은 중요한 어떤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최일 평론가님, 네.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채널에 단독 보도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네, 네. 아, 그러면 저 문자 내용이 다 공개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네. 눈물의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망했구나. 다 백일천하에 드러나겠구나. 근데 이 미스테리는 뭐냐면요. 이 정 전 비서관이 이 휴대폰을 왜 이렇게 고의 보관해 뒀을까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증거 인멸 매뉴얼도 들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촬영한 문서로.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실행하지 않았어요. 이 휴대폰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핵심적인 중요한 의혹의 단서들은 여기서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최순실 씨의 참여도,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했던 상황, 그다음에 이 정 비서관이 통화한 녹취, 그렇죠. 여기서 핵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남겼을까 한데 저는 요거 하나는 진정성으로 믿고 싶은 것이 정 비서관이 나중에 회고록을 쓰고 싶어서 그 증거로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 전원됐거든요. 검찰에서 한 이야기가. 회고록에 최순실 네. 씨 저 얘기를 못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 20, 30년 지나서 이제야 말한다. 뭐 이런 정도로 혹시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송민순 이 전 장관의 회고록 예. 파문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완전히 묻혔지만 그래서 한 20, 30년 흘러서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조금은 더 리얼리스틱한 비사를 쓰고 싶었던 또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 고대 출신으로 사실은 문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그 경험, 국정 최고의 경험을 한다는 것을 나중에 뭔가 하나의 사료 내지는 글의 자료로 쓰고 싶었던 개인적 욕망은 없었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법조계 관계자가 이걸 왜 안 지었냐고 분석을 했더니 뭐 이런 보도를 같이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저 통화 녹음입니다. 통화되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경황이 좀 없던 채 본인이 녹음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이게 고스란히 다 검찰에 넘어갔다. 그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해요. 정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저는 반론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네. 하는데 정호성 비서관이 자기 회고록을 쓰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면은 또 거짓말로 회고록을 쓰려고 그랬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렇게 일일이 최순실 선생한테 전부 자문을 받고 확인을 받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마 정호성 비서관의 그 전화 녹취록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 그렇죠. 그리고 차은택이 이제 뭐라고 진술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지금 검찰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입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칠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모든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자긴 부탁했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지금 하고 나머지는 다 모르쇠인데 예. 과연 얼마만큼 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라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의가 알겠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을 잠시만요. 근데 이 예. 대목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컨펌을 받았다? 예. 최순실 씨는 누구한테 컨펌 받았어요? 무속인들 찾아간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 억장은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대통령은 최순실 씨한테, 최순실 씨는 누구한테 컨펌을 받아서 거기 국무회 일정 짜고 순방 일정 짜고 했냐 이거예요. 예.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회고록 얘기하셨는데 그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차차 좀 보기로 네. 하고요, 고 박사님.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가장 뭐 의리를 지키고 배신을 안 할 것 같다는 그렇죠. 분석들이 참 많았었는데 물론 뭐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거와는 별개라지만 예. 안 지웠다는 거에 미스테리는 참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휴대전화 파일에는 이런 검찰 수사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이런 거 어떤 뭘 지워라, 뭘 없애라 하는 내용까지 있는데 예.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본인이 무슨 나중에 책을 쓰기 위해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뭐 본인이 비서관 정도가 뭐 책을 쓴들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혹시 대통령이 뭐 자서전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그동안
압수수색을 못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병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 그 강남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부터 압수수색을 왜 하느냐? 청와대는 못 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집은 해야 할 거 아니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건 해야 할 거 아닌데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정호성 씨 자기까지 오겠냐? 입장에서는 우병우보다 더 센 게 문고리 3인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마 내 것까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정호성 비서관은 무슨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받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 경황 중에, 너무 이렇게 몰아치는 경황 중에 이 휴대폰을 폐기 처분하든가 어디 한강에다 던져버리셔야 하는데, 그럴 겨를을 못 갖고 있다가 아주 이렇게 급습을 당하니까 이 휴대폰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비서관이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혹시 어떤 그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검찰이 미리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설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예. 똑똑한 막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신뢰했다고 하는데 그 문자에조차 최 선생님에게 컨펌을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바로 이 순실의 시대, 최순실 씨를 꼬집는 랩이 한번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가사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심각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별로 너무 막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막 다 같이 웃고 좀 편안해지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가수들이 이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오른손에 뭐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공개된 이 대통령의 최 선생님 메시지 말고 진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쇄돼서 책이 있었어요. 저희 뉴스티크 팀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름은 박근혜 일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박근혜 일기입니다. 방송 직전에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좀 땡겨 보실까요? 잘은 보이지 않을 텐데 그럼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CG로 한번 같이 그래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내용입니다. 간신의 말만 듣는 임금은 머지않아 자신과 나라를 망치고 만다. 민영수 원장님. 네. 예언서입니까? 부메랑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간신의 말만 들으면 망한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최순실 씨 말만 들으신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최순실 씨한테 컨펌까지 받도록 했는지 참 정말 난감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참 말씀드리기가 착잡하네요. 예. 그냥 그렇게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참 너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 자전적으로 저렇게 예언을 하셨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91년이잖아요. 네. 근데 간신의 말만 듣는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87년에 어쨌든 그 민주주의가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시스템을 만들어 오는데 간신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임금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대통령의 의식구조 속에 대통령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가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대통령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 일일이 그 르포를 한 모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은둔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자기 소회를 쓴 글을 보면은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할 땐 제왕학을 읽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의식 구조가 확실히 다르다. 물론 이제 이 간신에 대한 개념화가 잘못돼 갖고 최순실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지금 하는 바람에 지금 나라가 전부 지금 그 완전히 지금 그 엄청난 소용돌이에 쌓여 있는데 이 의식 구조를 저는 더 문제 삼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 오른쪽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번 더 땡겨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입니다. 1급 비밀까지 모두 보고되는 이유도 정보를 많이 잘 듣고 판단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다라는 게 박근혜 일기의 문장입니다. 고 박사님. 근데 저 기물을 다
다 최순실 선생님께 컨펌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모든 정보, 최고급의 정보들이 대통령한테 올라온다는 것을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보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것을 본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1급 비밀까지 모두 보고되는 이유도 정보를 많이 잘 듣고 판단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다.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썼으리라고 보는데 본인은 늘 예외였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그게 미스터리예요. 이분이 그렇게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각력이 없는 분인가. 적어도 청와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살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나오신 분이고 또 당 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 오면서 뭐 주변에서 머리 좋은 참모들이 보좌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대한 조직을 운영을 했고 또 천막 당사 로 가는 그런 결단까지 내린 분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 같은 그런 강남 아줌마, 보통의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보통의 강남 아줌마한테 그렇게 빠져갖고 선생님으로까지 애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아바타,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게 했는지 아무리 봐도 저는 미스터리예요. 예, 이 원장님 또 대기업 강제 모금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쓰기도 했어요. 돈 1억 원을 뇌물로 받고 쇠고랑을 차는 사람을 본다. 일생 쌓아온 모든 것이 폭삭 꺼지고 마는 순간이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공직자들 그 비리에 대해서는 늘 저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게 사실은 그 몸에 밴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원칙과 소신에 절대 친인척 비리는 없을 것이다. 예. 특히 이제 그래서 뭐 지만 씨도 전혀 조카도 청와대에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거 기대치에 이제 그 이게 알려지기 전에는 대통령이 그런 게 다 저렇게 90년 초반에서 생각할 적만도 퍼스트 레디로서 대통령으로서 수업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졌는데 예. 이것은 뭐 공직자 비리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청와대 권력을 갖다가 최순실한테 사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사적으로 내줘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실망감인데 정말 그 예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예언에 가까운 책을 제가 오른손에 한번 들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 박근혜 일기를 뭐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발췌 독을 했을 때 느꼈던 문장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문장은 아마 이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 밑에 지금 그래픽에 화면에 보시면 맨 밑에 문장이 저겁니다. 1990년 12월 23일에 박근혜 일기에 쓴 내용인데 어려울 때 도와주는 마음, 이것은 참으로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아, 이게 대통령이 사과를 할 때 사사로운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이 사사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고 이 마음의 담장을 낮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문맥이 딱 떨어지죠.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인연은 잊어서는 안 된다.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1990년이면 정계에 들어오시기 전입니다. 이 은둔, 소위 은둔 시절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저게 최순실 씨를 포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최순득 혹은 이 최태민 씨가 돌아가기 전입니다. 94년이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최근에 대국민 담화에 하실 때도, 예. 사과에 하실 때도 최순실한테 이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우리 박 대통령은 무슨 도움을 받으셨을까? 지금 나와 있는 정황이 말이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알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예. 거기서 이제 통치자금 일부를 받아온 이야기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최태민 일가가 번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부동산 부자가 됐다고 하는 추정이 돼요. 이 재산이 부정축제라면 몰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예.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줬다. 이거는 심정적인 고마움은 있을 수 있죠. 그건 사적인 거고 네, 국정은 다른 사적인 거죠. 거고.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공사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게 지금 이 사단의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 일기가 90년, 91년 지금 8월, 10월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태민 씨가 94년에 사망을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잃고 80년부터 지금 한 10년 동안에 최태민 씨의 일가가 아주 근접거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면서 여왕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을 때거든요. 예.
그 수업 속에서 일환에 나온 그런 그때의 그 어떤 심정이나 그때 느낀 걸 갖다가 이때 일기로 다 적어놓은 게 아닌가. 저때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인의 여왕 그때 이제 최태민 씨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그 여왕이 되니까 부정타니까 친인척들도 만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조흥은행 무슨 어디 지점에 현금 13억 있으니까 전국에 새마을 봉사단 조직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로 가야 된다라고 막 최태민 씨가 얘기할 때 아닙니까 이때가. 예. 알겠습니다.